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SGBS 아나운서 장소영입니다.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취업을 걱정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실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창업이란 방안을 꺼냈습니다. 청년 창업이란 20, 30대 젊은이들이 남다른 도전 정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하이브의 28살 청년 사장 이상민 씨는 USB로 충전하는 드라이버란 아이디어로 올해 매출 100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대로 청년 창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보도기획, 오늘은 창업을 권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제자리 걸음인 청년 창업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2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4%. 하지만 20대의 실업률은 9.1%로 40대 이상의 3배나 됩니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이보다 더욱 심합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풀리고 있진 않은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에서 주로 R&D 쪽 이공계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전 인문계인데 약간 취직할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일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투자 규모가 점점 감소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이는 잠재적으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기존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되자 청년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개념이 바로 청년 창업의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98년부터 전국에 277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나 기술 기자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사업자금 지원, 컨설팅, 그리고 창업교육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리의 대표 31살 한석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회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안을 잡아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 컨펌난 시안이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세스 어떻게 되냐면 모니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안을 여러 개를 잡아서 거래처한테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3개를 저희가 우선은 시안을 잡아요. 이곳은 전시 디자인을 기획하는 회사인데요. 이만큼 회사가 크기까지 정부의 지원책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금적인 지원을 좀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인 지원을 또 좀 받게 됐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이렇게 법률 지원이라든지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신고하고 이런 좀 법률적인 문제가 제일 복잡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법률이나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법률에 대한 지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외적인 지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 CEO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창업기업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년간 48%에서 18%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윤혜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정부가 전반적인 해결책을 잘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청년 창업 기업 수는 줄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창업의 높은 실패율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민간 분야의 창업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잘 마련돼 있어도 그 지원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이를 보충할 민간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실패 후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사회 분위기마저 창업을 만류하면서 청년들은 창업을 더욱더 멀게만 느낍니다. 그런데 정부와 사회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창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를 말하는데요. 청년 창업이 부진한 원인, 자세하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벤처 창업 동아리 블랙박스의 원신 씨는 배드민턴과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을 수준에 맞춰 매칭해주는 커뮤니티 어플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뜻 창업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아이템 선정해서 아이템 이제 그 개발하는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문제,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창출 이제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초기 자본에 들어가는데 대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확보하는데 처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보조금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가 공공에 이제 이익되는 공공사업 분야에서 이제 1순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보조금 받기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원신 씨의 말은 청년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이를 도와준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듭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애초부터 청년들이 창업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만류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업은 일단 시작하려면 자본 같은 게 일단 많이 필요하잖아요. 초기 자본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창업을 한다 그래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좀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편 앞선 통계 자료에서 높은 실패율은 창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 전체 4위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11%에 달해 다른 요인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청년 창업 기업 100개 중 5개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높은 실패율에도 청년들은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실패 후 재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용이나 부모의 자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합니다.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 경우 가계 부채가 증가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 창업가의 64.3%가 사업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 50%도 이들입니다. 서울소프트의 노병진 대표는 버스 운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미 전국의 버스 운송업체 60여 곳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공 뒤엔 지난 한 차례의 뼈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창업 자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간에 조금 모아놨던 돈 그리고 집에서 조금 이제 지원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았던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정부에서 약 한 7천만 원 정도로 갖다 그때 지원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빚으로 이제 남아가지고 제가 거의 한 7천만 원을 받는데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고스란히 빚 갚는 데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참. 실패 위험을 낮출 정부 정책은 정작 지원받기가 어렵고
실패하고 나선 감수해야 할 부담이 커서 청년들 스스로 창업을 어려워하거나 주변에서 만류하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문제들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실리콘밸리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오늘날 글로벌 IT 기업의 허브가 된 데에는 청년들이 활발한 창업이 한몫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역시 창업가 마크 주커버그가 대학생 때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에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던 이유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엔젤 투자자, 벤처 투자자들은 사업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개인들이 적은 금액을 모아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엔젤 투자자와 벤처 투자자들은 자금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방법까지 지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밖에 여러 민간 벤처 인큐베이터들은 창업에 관련한 회계,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도와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네, 창업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민간 분야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여러 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체험캠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들은 창업 관련 실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듭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실패에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자에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됐는지 이해가 갑니다. 윤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서 나왔던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프라가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창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디 문화계를 중심으로 소셜 펀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셜 펀딩이란 실리콘밸리의 크라우드 펀딩처럼 대중들이 자신이 공감하는 아이디어에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웹사이트 텀블벅도 이러한 소셜 펀딩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리플레이의 대표, 디자이너 박정화 씨도 텀블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정화 씨는 헬로핸즈라는 디자인 제품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창업 후 제품을 생산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텀블벅 사이트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 150만 원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양산 제품을 좀 시작을 못하고 있고 이것저것 아주 조금씩 제조를 하는 핸드메이드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좀 본격적인 양산 제품을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로 좀 소량이라도 어쨌든 양산 제품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프로젝트를 목표액과 함께 텀블벅 사이트에 올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액이 모이면 모금액은 프로젝트 제공자에게 전달되고 투자자에겐 작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인 금액은 투자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때문에 투자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매년 평균 75%의 프로젝트가 목표 금액을 달성하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렇게 기회가 없었던 인디 작업자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적으로 말해서 그 전까지는 뭘 만들려고 해도 돈을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장점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작업에 대한 분명한 시작과 끝이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이제 퀵스타터 내지는 텀블벅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올려서 돈을 받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근데
청년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복잡한 창업 절차와 제품에 대한 특허권 출원 등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간 벤처 인큐베이터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창업가를 도와 창업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인큐베이팅 수준은 미미하기만 한데요. 이곳은 13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의 서울 벤처 인큐베이터입니다. 창업 전엔 비슷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입주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후 기업을 세우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를 돕습니다. 이제 창업 아이템은 있으나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느끼셨는데 어떻게 팀을 짜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얘를 창업을 사업화할지에 대한 방법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어떻게 프로그램을 전략을 세우고 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미니 MBA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하고 그다음 거기에는 저희 지금 현재 입주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선배 멘토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전략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공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주시는 거죠. 기본 입주 기간은 2년인데요. 이후엔 IPO 방식과 M&A 방식 중 하나를 택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IPO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외부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M&A는 기업끼리의 인수나 합병을 말합니다. 청년 창업가의 사업이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인수돼 창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큐베이터를 거쳐간 많은 기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편 청년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데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기업가 센터를 설립해 재학생과 동문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가 정신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한양 스타트 프로그램 이런 교과목은 많은 현장에 있는 동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기 있는 전임 교원들, 교수님들 말고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수업뿐 아니라 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캠프나 포럼,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짜본다거나 또는 예컨대 우리 투자 유치 같은 거를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은 실제 IR 현장에서 참관한다거나 또는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좀 본다 여러 가지 IR도 실제 체험도 해보고 실전 프로그램을 많이 좀 지향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기업가 센터는 현재 12개의 창업 관련 교양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강의에선 한양대 출신 현직 CEO가 교수로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창업에 실제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을 알려줍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모의 창업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직 CEO들이 참가하는 기업가 캠프와 기업 인턴십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현장 경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같은 활동들은 청년들이 창업을 보다 가깝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직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되게 그러니까 좀 작은 소망, 꿈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 교양 수업 찾는 차에 이런 교양 수업이 있다길래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냥 이 교양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미래에 그 학생들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같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고취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은 이제 말씀해주시고요. 청년 창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게 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민간 분야의 지원과 청년들에게 창업의 두려움을 없애줄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창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바뀔 것입니다.
청년 창업이 청년 실업의 대안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도기회. 오늘은 정부의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또 이들의 사업 아이템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 창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오히려 이들이 창업을 멀게 느끼게만 할 뿐입니다. 창업을 권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창업이 하나의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도기회, 창업 권하는 사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